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밀키트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을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밀키트의 시장성입니다. 밀키트의 시장 현황, 그리고 밀키트 시장의 전망.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별 밀키트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에서 내가 하는 아이템을 어떤 식의 포장을 또는 어떤 식의 패키지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밀키트 필수 인허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밀키트의 인허가를 낼 때 내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알려주는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인허가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 매장의 컨디션에 따라 또는 우리가 어디에 판매할 것인가에 따라서 실제 인허가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디 가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온라인 판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 판매는 예를 들어 즉석 판매 제조 허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사몰이나 또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실제로 통신 판매를 받는 방법과 어느 지자체의 어떤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 허가는 통신 판매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팔 수 있는지 라는 등등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밀키트의 시장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하나의 컨텐츠 중에 하나의 업종 중에 하나는 바로 밀키트일 겁니다. 왜냐하면 밀키트는 데일리로 먹는 음식에 쿠킹 박스나 레시피 박스 형태 또는 즉석 조리 형태로 실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업종이다 보니까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화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밀키트가 어떤 건지 또는 이 시장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는 말 그대로 밀, 식사와 키트, 세트의 합성어입니다. 밀키트를 다른 말로는 쿠킹 박스 또는 레시피 박스라고 합니다. 쿠킹 박스는 내가 실제로 지금 미역국을 먹겠다라고 하면 미역국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레시피들, 실제 내가 이 레시피에 맞는 식재료를 간편조리 세트처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오랫동안 조리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자탕이라든가 아니면 갈비찜이라든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집에서 끓여 먹기는 어렵기 때문에 완제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히팅 데워 먹을 수 있는 즉석 조리 형태의 밀키트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키트는 기억해야 되는 단어 두 가지. 첫 번째는 레시피 박스 또는 쿠킹 박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밀키트가 왜 시장성이 있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 비대면 서비스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식당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도 되지만 코로나 팬데믹만큼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1인 가구의 규모입니다. 실제로 앞에 있는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입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744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2017, 18, 19, 20년도까지 매해 30%씩 평균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906만 정도의 1인 가구가 현재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만 정도 되는,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인데 가구 수로 봤을 때 900만 가구가 1인 가구다라고 하는 것은, 이 1인 가구는 내가
대량으로 식재료를 살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도 그때그때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직접 모든 장을 보고 장을 봐서 음식을 하고 음식을 한 이 재료들을 대부분 많이 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밀키트를 구매해서 그때그때 한 번에 밀키트를 구매한 것으로 한 끼나 두 끼를 해결하고 특별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밀키트를 통해서 데일리 음식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커다란 이 사회적인 영향이다라고 하면 1인 가구라는 이 1인 가구가 900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앞으로 밀키트 시장은 굉장히 확대될 거다라고 기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가정 간편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정 간편식은 상당히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실제 가정 간편식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 간편식 HMR이라고 하는 이 HMR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라는 게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정 간편식은 첫 번째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된장찌개 하나를 끓이기 위해서 된장도 있어야 하고 다양한 야채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육수도 있어야 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준비해서 예를 들어 식재료를 다 까거나 세척하거나 절단하거나 다지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기에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3분 땡땡 이런 게 있죠. 3분 땡땡 해서 짜장면도 먹고 카레도 먹고 뭐 굉장히 다양한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라든가. 근데 이 3분 땡땡이나 아니면 그냥 데워서 먹을 수 있는 CJ나 아니면 여러분 알고 계신 다양한 브랜드들의 상품들이 먹어봤을 때 맛의 퀄리티는 어때요? 맛의 퀄리티는 굉장히 생큐한 게 뭐냐면 평균 이상은 돼요. 그러다 보니 실제 함박 스테이크를 사 먹는 것보다는 3분 땡땡이나 아니면 CJ나 아니면 풀무원 같은 데에서 팔고 있는 HMR을 먹는 것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맛의 퀄리티까지도 상당한 부분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 보니 이제 맞벌이나 1인 가구 900만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바쁜 현대인에게 이 HMR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알고 있는 후배들도 게임 회사에 굉장히 많이 다녀요. 저도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회사의 마케팅 임원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게임 회사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거나 다양한 업체 대기업들이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식을 많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저의 굉장한 고민 중에 하나는 저녁 시간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컨설팅을 하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요청도 많고 그리고 실제 제가 교육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임이 많아요. 근데 저녁 시간대는 2명 이상 모일 수 없죠. 왜? 코로나 4단계니까. 4명이 모일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외식 그리고 집에만 갇혀서 있고 외식을 많이 할 수 없고 어떤 게 많이 잉여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출퇴근의 시간이 세이브되죠. 그리고 회식을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 그리고 또 하나 집에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헬스에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을 갖다가 헬땡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욜로족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배달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내가 집밥 건강한 집밥을 해먹고 싶은 의욕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니즈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요리니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잘할 수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택근무로 시간도 많아지고 건강에 대한 니즈도 높아져 가고
외식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죠? 기승전 밀키트입니다. 이런 밀키트를 실제로 내가 만들어 먹어야 하는데 이 밀키트 중에 즉석조리식품과 즉석 섭취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다 만들어진 요리보다는 조금 더 신선한 요리, 아까 말씀드린 레시피 박스나 아니면 쿠킹 박스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국민 요리 선생님, 우리 요리 비책을 운영하고 계시는 백종원 셰프님이세요. 근데 구독자가 365명이 아니라 365만 명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운영하는 다양한 이 공중파나 지상파 채널이 있어요. 실제로 랜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죠. 다 같이 보내진 쿠킹 박스 또는 레시피 박스를 개봉합니다. 아니면 오늘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닭볶음탕을 한다 그러면 닭볶음탕의 재료를 다 사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재료는 다 오픈 소스로 다 알려주고요. 그 마련된 재료를 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우리 백종원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뭐 닭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는 까서 네모나게 이렇게 깍둑썰기를 합니다. 뭐 이런 랜선 요리 교실을 해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이 요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식재료를 다 구매하고 내가 세척하고 이걸 절단하고 다지기를 하고 뭔가 만든다는 게 어때요? 어렵죠. 근데 실제로 이런 요리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고 있다. 준비된 레시피 박스나 쿠킹 박스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밀키트. 밀키트를 큰 범주 안에서 HMR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표님 HMR이 뭘까요? 라는 걸 물어보세요. 근데 HMR의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즉석 섭취 식품이라고 있어요. 즉석 섭취, 말 그대로 바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리하지 않고 그냥 구매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조리하지 않고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 중에 대표 주자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선식입니다. 이 네 가지는 어디에서 팔까요? 다양한 판매처가 있어요. 그런데 삼각김밥 하면 바르다 땡땡 선생 이거 아니고요. 김밥 땡땡 이거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삼각김밥이 쌓여 있는 곳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도시락도 CU냐 아니면 GS냐 아니면 뭐 세븐일레븐이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편의점입니다. 그러니까 즉석 섭취식품의 대부분은 편의점에 다 있어요.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각 지역별로 편의점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이게 뭐 담배를 파느냐 안 파느냐 뭐 이런 것도 약간씩 편의점 운영에 있어서는 메리트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즉석 섭취식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가정 간편식이다라는 부분 중에 즉석 섭취식품은 편의점을 좀 편의점을 조금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즉석 조리식품이에요. 이건 뭐냐면 가열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3분? 땡땡.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가뚜기 제품도 있고 풀무원도 있고 CJ도 있고 즉석 조리식품은 말 그대로 히팅, 데우기만 하거나 이런 단순한 조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밀키트가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카레도 있고 짜장도 있고 국이나 탕이나 찌개도 있어요. 그리고 스프나 만두, 냉동식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 조리식품은요, 전 세계에 수출이 가능해요. 왜냐, 어디서든지 간단하게 조리, 히팅만 하면 먹을 수 있고 간단하게 조리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에어프라이가 있으면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석 조리식품은 여기서 약간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편조리 세트인 신선식품,
HMR이라는 게 있고요. 밀키트, 우리 식당에서 일반 식당에서 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간편 조리 세트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컨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간편 조리 식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밀키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반 음식점을 하는 우리 사장님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30분 이상 조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24시간, 48시간 동안 조리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30년 전통의 땡땡 곰탕. 저는 현재 여기 마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근처에 독립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그 대땡땡 집이라고 공중파가 아니라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도가니탕 브랜드 중에 30년 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의 도가니탕은 여러분 국물 베이스를 끓일 때 3시간 끓일까요? 4시간 끓일까요? 적어도 가마솥에 한 24시간, 48시간은 끓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여러분 간편조리 세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골을 갖다 따로 포장해서 이 사골을 48시간 끓여서 국물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도가니를 갖다 삶아서 넣어서 드세요. 아무도 안 하겠죠. HMR의 특징은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고민은 이런 거죠. 도가니탕 하거나 곰국을 하거나 감자탕을 하거나 뭐 아니면 닭도리탕, 닭볶음탕, 갈비찜 이런 걸 하는 일반 음식점 사장님들은 HMR, 밀키트를 못 만들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간편조리 식품이다라는 형태의 밀키트를 만드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48시간 동안 끓인 이 육수를 잘 끓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냉동하는 거죠. 냉동한 다음에 이 냉동한 육수를 여러분들이 진공하거나 아니면은 냉동 상태로 넣어서 진공하거나 아니면 용기에 넣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진공이 아니라 그냥 냉동하는 거죠. 급냉하셔서 이거는 육수는 육수대로 팔고요. 혹시 신선 야채를 같이 넣을 거면 같이 넣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감자탕 같은 경우에는 신선 야채를 따로 넣으면 안 돼요. 왜일까요? 감자탕은 말 그대로 돼지 뼈랑 감자랑 기타 등등의 야채가 들어가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다 여러분이 감자탕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급냉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또는 이렇게 조리 시간이 긴 경우에는 즉석조리 식품 형태로 밀키트, HMR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 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선 편의식품이에요. 신선 편의식품. 말 그대로 신선하고 편리한 식품이라는 걸 말해요. 신선 편의식품은 유통기한이 짧고 그대로 또는 단순 조리를 거쳐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샐러드나 과일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됐고요. 현재 2021년도까지는 밀키트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즉석조리 식품에 해당돼요. 근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신고해야 되는 여러분이 업종이 즉석조리식품이 아니라 간편조리 세트라는 것이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밀키트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즉석조리 식품도 있지만 간편조리 세트라는 부분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신고해 두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령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게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팔고 있는 쿠킹 박스나 레시피 박스는 이 세 가지 즉석 섭취식품, 즉석 조리식품, 신선 편의식품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뒤에도 가보겠습니다. 밀키트는요. 차세대 HMR로 사전 준비식품으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간편조리 세트에 해당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 시간이 긴 식품은 즉석조리 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포장이나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대부분의 메뉴들, 예를 들어서 내가 매기 매운탕을 팔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매기는 진공하고 그 다음에 야채는 실링하고 양념장이라고 하죠. 양념장. 뭐 일반 음식점에선 다대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일본어라 좀 지양하고요. 양념 소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플라스틱 조그만 통에 담거나 아니면 진공합니다. 왜냐하면 실링했을 때 지저분하게 묻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간편조리 세트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그리고 요기요 같은 데서 배달을 해요. 근데 조리된 걸 배달하기도 하지만 조리되지 않은 간편조리 세트를 테이크아웃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테이크아웃 형태로 담는 경우들을 저희는 밀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밀키트를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 여러분이 밀키트를 만들 때 나는 완조리 할 거냐 아니면 재료들을 갖다 세팅해서 팔 거냐 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밀키트 판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사진이 4개 나오는데 현재 맨 첫 번째 그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 있는 저곳은 롯데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 있는 밀키트 코너죠. 아까 말씀드린 뭐 CJ나 풀먼이나 오뚜기나 등등의 브랜드들이 다양한 밀키트 제품들을 저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밀키트 하면 가장 매출이 높은 데가 프레시땡입니다. 이 프레시땡이라는 회사가 전체 밀키트 판매율에 상당히 많은 그 프로테이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다양하게 백년 가게들과도 콜라보를 하고 있고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가지는 하나는 부대찌개고요. 하나는 닭볶음탕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밀키트를 갖다가 간편조리 세트 형태로도 하고 또 육수에다가 육수를 부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쿠킹 호일로 되어 있는 직화 냄비를 팔아요. 인체에 무해하다 하고요. 이 직화 냄비를 통해서 캠핑용이나 이런 그 가전제품이나 그 키친웨어가 많지 않은 그러니까 양수, 편수 같은 이런 냄비류가 많이 있지 않는 1인 가구 대상으로 직화 냄비에 담은 탕이나 찌개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키트 시장에 뛰어드는 대기업 해서 프레시지, ssg.com 그리고 CJ 제일제당 등의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밀키트 용기에 담고요. 그리고 슬리브를 끼워서 우리 이 제품에 대한 특징들을 최대한 컨셉팅을 잘 해서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밀키트 시장은 현재 2017년에 비해서 연평균 400% 이상씩 성장하고 있고요. 현재는 7,250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언제? 2025년에. 현재는 1,880억 정도의 밀키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유로모니터라는 회사의 이 자료를 보니까 7,250억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 밀키트 점유율 1위는 22%를 차지하고 있는 프레시지, 2위는 이츠원, 쿠킷, 마이셰프 등이 있고 나머지 51.1%는 기타 PB 상품과 대기업군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일반 음식점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시청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매장의 인기 메뉴로 밀키트 판매하는 방법, 제가 책을 쓰기도 했지만 그 우리 매장 인기 메뉴로 밀키트를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제 강의를 통해서 용기 내서 준비해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밀키트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널별로, 그러니까 판매 채널이죠. 간편식의 유통 비중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니까 대형마트, 독립슈퍼, 편의점, 온라인을 봤을 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보다 47.1% 상승한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보다 50% 정도, 약 50%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밀키트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거다. 왜냐? 말씀드렸죠. 코로나19의 상황도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가구 수로 900만 이상이 1인 가구예요. 더 이상 시장을 보고 식재료를 왕창 구매해서 요리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요리 분량만큼을 구매해서 요리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합리적 소비를 하는 1인 가구가 많아졌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재택근무로 인해서 또는 앞으로도 사무실이 없는 비대면의 생활들은 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밀키트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밀키트 시장과 밀키트 시장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